네, 제 2교시 주식 그리고 선물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잘해야 되죠. 선물 잘 배우셔야 되고요. 주식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자료 그대로 갖고 나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냐? 지금 지수의 고점이다. 조심해야 된다. 대신 소외된 테마 찾아야 된다. 세 번째, 주가의 위치가 높은 기업보다 낮은 기업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제가 지난주 이야기 드렸을 때가 이때예요. 그때 이야기 듣고 잘했어 보세요. 이러한 조정이 나왔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주가 밀릴 거라 생각하고 분할 매도 대응했죠. 그리고 주가의 위치 생각하고 낮은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했죠. 소외된 섹터, 소외된 테마 기준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봤죠. 그게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켰냐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종가 기준입니다. 장중에는 더 심했어요. 상승 종목이 거의 한 30종목밖에 없었고요. 하락 종목은 뭐 800종목. 뭐 코스닥 기준에서는 처음에는 50종목이 상승했고 거의 한 1200종목이 하락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란통 메신저를 통해서 그리고 이번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매주 화요일 날 제가 나오는 G3 정상회담이라는 코너를 통해서도 3주 전부터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진이라는 종목이죠. 아이진. 3주 전에 한번 돌아가 볼까요? 3주 전으로. 참 답답하죠. 흐지부지하죠. 왜? 지수는 오르는데요, 대표님. 이 종목 좋다 그랬는데 안 가요. 안 가요. 이거 가져가도 돼요? 가져가셔라. 왜? 시장이 무너져도 위치가 낮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고 지금 소외받고 있는 이 섹터는 결국에 순환매가 장세가 돌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거다. 툭 터졌죠. 시장이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같이 상승과 하락 종목 비율이 이렇게 박살이 난 상황에서도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기록했던 몇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목이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합쳐서 30%가 올랐습니다. 왜 올랐냐면 딱 두 가지예요. 소외된 섹터, 바로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그동안에는 진단키트 관련으로 굉장히 수급이 쏠렸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보면 치료제 백신으로 수급이 넘어가고 있다. 소외된 섹터였죠. 그리고 주가의 위치. 고공행진하는 지수와는 반대로 주가는 옆으로 횡보만 하고 있었죠. 이런 종목들을 선침해를 해야 정말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편히 하실 수 있고요. 30%, 40%, 50%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네.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우리가 제약바이오 업종이 우리 시장 상승을 이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약바이오 중에 코로나 치료제로 우리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럼 앞으로도 치료제 쪽만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진단키트보다는 치료제에 우리가 집중을 할 때입니다. 이 치료제가 언제 어느 나라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어느 특정 국가에만 지금 피해를 준 게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피해를 줬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치료제까지 나오면 정말 퍼펙트합니다. 맞아요. 시젠이 진단키트로 우리나라 위상 올렸고요. 만약에 치료제도 우리나라 모 기업에서 개발이 된다면 굉장히 금상첨화죠. 일단은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지금은 진단키트보다는 치료제 그리고 백신에 집중해야 될 때예요.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바로 이 관심 있는 섹터에 적극적으로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이진은요, 면역 증강제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면역 증강제, 결국 백신이랑 치료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성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타 다른 기업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를 수밖에 없었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주식은 이런 걸 해야 된다.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배울 때 가장 의미 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걸 말씀드리면 기분이 나쁘실 수 있지만 제 경험에 빌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과거에 잘 나갔던 기업들, 과거에 주가가 좋았던 기업들, 과거의 패턴을 보면서 앞으로 예측하는 건 좋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좋았다라 그래서 앞으로도 좋을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주식이란. 그죠? 주식이란 계속해서 새로운 뉴스가 나오고
그 뉴스들이 없어지고 또 그 뉴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이야기들이 꾸려집니다. 그러면 뭐냐면 주식을 공부할 때 가장 1단계로 해야 되는 것은 뉴스를 접해야 돼요.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핫한 업종과 가장 핫한 이슈는 이거구나. 그걸 안 다음에 이 산업에 관련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게 주식 공부에 더 좋은 방법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발굴해서 같이 하자, 같이 매매하자, 수익 보자. 하지만 여기에 더 보탬이 되려면 선물을 해야 된다. 왜? 이러한 급락장을 언제든지 생각하지 못한 타이밍에 맞을 수 있어요. 자, 급락장 맞았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우리가 공부를 해요. 자, 그 전에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드렸던 이야기 다시 해볼게요. 우리나라 선물지수 표현이 어려워요. 주식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귀를 딱 세우고 듣는데 선물 이야기하면 나는 진짜 저거 모르겠어 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맞아요. 제가 딱 정리해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수업을 얼마나 잘 들었는지 제가 네.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선물 지수는 어떤 것을 사고 판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답이 나와 있어요. 삼성전자를 사고 파는 것이 선물이다. 그렇죠. 왜? 자, 국내 선물은 지수를 사고 파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수는 코스피죠. 우리나라 지수의 비중 30%가 넘는 기업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럼 즉 국내 선물은 삼성전자이고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매매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럼 매수 방향으로. 삼성전자 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매도 방향으로. 그게 선물인 겁니다. 말 표현이 어려워서 그래요. 익숙하지 않고 어색해서 그래요. 하지만 선물은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아시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네, 목요일. 자,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옆에 확대를 해왔어요. 목요일에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냐면요. 자, 5일선이라고 하는 이평선이 있습니다. 5일선, 11선, 21선, 61선 여러분들이 쓰시는 HTS에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5일 동안의 평균값, 평균 종가를 이은 선이고 11선은 10일 동안의 평균 종가를 이은 선입니다. 아셨죠? 자, 이 지수가 거의 3주 만에 5일선을 깨고 종가가 형성이 됐어요. 종가라는 건 거의 마지막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5일선을 타고 갔다면 어때요? 쭉 상승을 하지만 처음으로 5일선이 이탈이 되면서 조정이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노란통 메신저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이젠 정말로 차익 실현 물량을 꼭 해야 될 때입니다. 아마 조정이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왜? 이평선을 깨고 처음으로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다면 선생님. 자, 그러면 네.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이 이평선은요. 이평선은 이 평균값, 즉 투자자들의 심리의 평균을 이야기해 놓은 건데 그 평균이 딱 깨졌단 말이에요. 평균이 처음으로 깨졌어요. 그러면 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다른 애들도 이제부터 팔려나? 나도 팔아야겠다. 옆에 있는 사람도 제가 이제 팔려나? 나도 팔아야겠다. 그러다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쌓아 올린 지수가 아니었죠. 그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의 동학개미 운동을 통해서 올려온 지수이기 때문에 한번 팔기 시작하면 엄청난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팔자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네. 아니 전문가님 팔면은요. 네. 선생님 저 정말 네.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조정장애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이걸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순환매, 유동성, 그리고 삼성전자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현재 순환매에서 삼성전자가 갔다가 바이오 쪽에 갔다가 즉 순환매 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대감 갖고 있는 바이오도 빠져버리고 삼성전자도 같이 빠져버리면 선물만 해도 되나요? 그렇죠. 어. 자,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제가 어제부터 매도를 다 하라 그랬어요. 그럼 꼭 이럽니다. 아니, 매도를 다 하면 뭘로 수익을 봅니까? 뭘로? 바로 선물로 수익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식을 매도하고 남은 현금은요, 기다려요. 언제? 좋은 기업이 좋은 가격대에 올 수 있을 때까지. 자, 좋은 가격대란 뭐냐면요. 자, 똑같은 종목이 있어요. A도 있고 B도 있어요. 자, 똑같은 종목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자, 근데 A라는 사람은 여기에서 사요. B라는 사람은 여기서 삽니다. A는 사자마자 며칠을 주가가 하락하니까 정말 마음고생하고 졸입니다. 그러다가 몇 개월 만에 올라오면 몇 프로 먹지 못하고 매도를 하죠. 그런데 B는요, 여유롭게 기다립니다. 왜? 지금 당장 주식이 없어도 선물로 매매를 하면서 내가 원하는 기업의 주가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을 때 원하는 타점에서 샀기 때문에. 그러면 충분히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내러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하려면 바로 선물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선물은 뭐라 그랬어요? 방향성. 그죠? 방향성을 투자를 한다라는 거라 그랬죠. 매수와 매도, 주식에서는요, 기업을 사고 팔고를 매수 매도라 그래요. 그런데 선물에서의 매수 매도는요, 방향성을 뜻합니다. 매수는 뭐다? 상승을. 매도는 뭐다? 하락을. 지수가 상승한다 그러면 해당 지수를 매수하면 되고요. 지수가 내려갈 것 같다, 해당 지수를 매도하면 되는 게 선물이고, 국내 선물은 코스피고, 코스피는 즉 삼성전자다. 삼성전자가 올라갈 것 같으면 매수를 하라는 얘기고요. 삼성전자가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자, 선물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안 하는 사람이 안 좋아요. 주식과 선물 같이 하는 사람들은요, 주식으로 수익 내죠. 지수가 밀렸을 때 선물로 수익 내죠. 자, 이게 완성이 되면요, 편안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루하루 쭉 수익금이 납니다. 6월 11일 날 옵션 동시 만기일로 나오면서 우리나라 지수가 오랜만에 하방 압력을 받았던 때예요. 그날이 제일 수익이 크죠. 왜? 선물 매도. 아, 이제 지수가 제가 말했잖아요. 목요일날 처음으로 5일선이 이탈이 됐으니 이제부터는 올라갈 힘보다 조정을 받을 힘이 더 많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한다에 우리가 베팅을 하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아셨죠? 이렇게 주식과 선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줄 아는 투자자가 돼야지 지금과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주식만 해서도 안 되고 선물만 해서도 안 돼요. 주식과 선물을 같이 하는 투자자가 가장 바람직한 투자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노란통 메신저에서 종목이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오늘. 제가 근데 오늘 저희 회원분들하고 매매를 좀 많이 하는 바람에 종목 상담을 제대로 못 해드려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해드립니다. HFR이라는 종목이에요. 5G 기업이죠. 전문가님, 저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웬만하면 가져가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가져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매수가가 너무 높아요. 아니, 2만 원대일 때도 있었고 3만 원대일 때도 있었는데 왜 하필 4만 원대에 갖고 계시는지가 문제입니다. 이 구간에 붙은 사람들의 심리는 뭐예요? 단기적으로 3, 4% 먹으려고 들어간 거죠. 그럼 손절선도 어때요? 3, 4% 잡아줘야죠. 수익은 3, 4% 보려고 들어갔는데 갖고 있다가 손실이 10%, 20% 돼버리면 그게 무슨 투자입니까? 차라리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말죠. 자,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런 종목들 고민할 시간에 그냥
매도 손절하시고요. 선물로 빠르게 매매하시면서 복구하시고 이러한 좋은 종목들이 이렇게 좋은 위치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